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 안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좋죠? 예,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오늘 또 좀 비가 오면은 뭐 비 와도 우리는 집회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날씨 참 좋습니다. 해도 눈부시도 않고 박미 동지의 투쟁 문화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예, 맨 앞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뒤에 너무 옹기종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좀 앞쪽으로 좀 당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묵념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선녀들과 선녀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네,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나를 살아온 뜨거운 냄새 움직이는 감내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친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달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달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 동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요. 소총청에 방문을 하셨고 행정대집행으로 가져갔던 물품, 집회 물품들을 반환하기로 소총청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잘된 일이고, 언제 어떻게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어나갈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예, 다시 우리의 투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화제의 첫 여는 발언을 김영희 동지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김영희 동지 모시고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만 해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셨는데, 예, 말씀 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쟁을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예! 제가 이 강제적으로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발언하면 좀 힘이 있는데, 좀 우리 박미 동지 오늘 또 마이크 연설할 10분이 없어가지고 대타로 나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30년 가까이 저도 해고자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하루하루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뼛속까지 묻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지들 앞에 싸우는 동지들 보면, 또 우리 박미 동지는 또 저와 인연이 좀 특별하죠. 강남역 철탑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우리 박미 동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 보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힘들어요. 10년 전에 부산에서 홀몸으로 올라와가지고 삼성보다도 더 지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인권위에서 서초구청 감사팀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뭔가 알아봤더니 지난번에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간 집회 물품 그걸 반환해라. 그 담당자들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현수막이 훼손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기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걔도 관리해라. 수차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 과연 저 현수막이 바람에 자연에 의해서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사람인지를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찢겨지고, 저도 그 현수막 어떤 개새끼가
밤에 찍는지 찾아보려고 여기서 포철 쓰다가 벌금 300만 원 물고 결국 집행유예로 무죄 받았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현대 자본에 의해서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지들의 마음과 지금 주체적으로 싸우고 있는 박미 동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절대 저들은 지들의 생각대로 이 투쟁의 판이 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말 해고 통지 한 잔 없이 24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끝이 올 거라고는 24년의 세월이란 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투쟁의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끝은 있다는 것은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투쟁의 과정을 손수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박미 투쟁을 정말 영원히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으나 투쟁의 의지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동지들의 뜻을 모아서 저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 자본의 탄압과 서초구청에 밀착해서 강도 높은 탄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동지들 하나를 잃으면은 둘을 보태면 됩니다. 열을 잃으면은 백을 보태면 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세서도 하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동지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투쟁의 싸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여는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김용희 동지도 여기서 그 현수막 보시다가 벌금을 당하셨군요. 예, 김용희 동지뿐만 아니고 사실 많습니다. 우리 중에 어거지로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이만재 동지도 최근에 들어갔다 오셨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죠. 뭐 훅 들어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정당하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가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뭉치고 연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갔다 오셨던 이만재 동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하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해물 살인자 전복지 쟁취하자. 원직제 쟁취하고 10년 투쟁 끝장내자. 원직복지 쟁취하고 10년째 끝장내자. 10년째 끝장내자. 요즘 그 장마 때문에 저희가 많이 소원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아까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새끼 노래 있고 또 성렬아 영심이 노래도 하나 들려드렸는데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전국의 마을 박미가 이만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엊그제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짓 선전 선동 조작 가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 선전 선동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요새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 새끼들조차도 거짓 선전 선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가 멀쩡하다는 둥, 마신다는 둥, 뭐 한덕수도 그 얘기 하대요. 자기도 마실 수 있다고. 아직 오염수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저께 오후에 IAEA가 결정했습니다. 방류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뭐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 방류하면 한덕수가 처먹던지 아니면 그 뭐 김영선인가 그 국회의원이 수족관에 가서 물 마시대요. 후쿠시마 오염수 정말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에게 얘기한 거짓 선전선동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작 누가 조작했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검찰 정권이 윤석열이가 조작 달인들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재벌도 언론도 권력도 모두가 삼박자가 되어 조작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했으면 또 가짜 뉴스 누가 가짜 뉴스 가장 많이 퍼뜨렸습니까? 윤석열이가 퍼뜨린 겁니다. 멀쩡한 노동자를 좁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화물연대 정상적 파업을 불법이라고 가짜뉴스 퍼뜨린 놈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요즘은 윤석열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전선동 조작 가짜뉴스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새끼는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새끼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에서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머슴 노릇하겠다던 그놈이 이제는 오히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요. 지 위치도 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국민이 그에게 봉사하라고 부여한 자리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새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자기의 잣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헌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보진말 받따라 헌법주의자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헌법주의자 맞습니다. 왜? 헌법을 왕의 이름으로 늘렸다 줄였다는 이 새끼 헌법주의자 맞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헌법주의자 가지로 왕이 내가 곧 봉당하는 그걸 이 새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입만 열면 이 새끼가 사고를 많이 치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교도 전쟁도 모든 게 엉망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합니다. 교육, 이권, 카르텔 맞습니까? 이 나라에 이권 카르텔이 한두 개입니까? 권, 헌, 유착 이권 카르텔이 심하지요. 이 나라에 가장 심각한 이권 카르텔은 정교, 유착 이권 카르텔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작 3조짜리 교육이권 카르텔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냈습니다. 우리 그만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새끼가 대통령이라며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재벌의 비용 아래 재벌을 등에 업고 결국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정책을 윤석열이가 펴고 있습니다. 권한유착 이권 카르텔, 정경유착 이권 카르텔만 없어진다면 이 나라 유럽처럼 사회복지제도 충분히 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전 국민의 전 총 소득을 0.1%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이 새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내 목숨이 내가 부서지더라도 박미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박미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가 박미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박미가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현재 기아차 본사 앞에서 박미가 실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 동지들이 함께 같이 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등에하고 현대기아 재벌이 박미를 더 옥죄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조그만 천막조차도 150여 명의 경찰 40여 명, 용역 구청 직원 150여 명이 걷어갔습니다. 현대기아 재벌이 그만큼 간이 큽니까? 이 정권이 재벌들에게 그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현대 기아차 재벌만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재벌들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전국 곳곳 재벌들의 그늘 아래 언론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또 간첩이라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는 깰 수 있습니다. 박미희가 양재동에서 투쟁하듯이 전국에 많은 박미희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도, 누군가는 사라질 수도, 누군가는 구속될 수도, 누군가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과 재벌이 그렇게 한들 노동자 대투쟁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미 박미희의 투쟁이, 노동자의 투쟁이, 금속노조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투쟁이 정권과 재벌 반드시 끌어낼 겁니다. 동지들과 박미희가 또 여기 있는 이만재가 이 길에까지 같이 갈 겁니다. 오늘은 박미희의 복직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외치지만 비단 박미희의 복직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많은 박미희가 복직되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지난 9개월여 이만재 잠도 못 자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양재동을 떠나 전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윤석열 이 새끼 끌어내리는 곳이라면 이만재가 함께 할 겁니다. 동지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박미희 문제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양재동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투쟁은 멈추지 않으나 제가 어느 곳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 현대기아차가 이 협상을 조만간 끝내기를 지켜볼 겁니다. 나는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동지들을 볼 겁니다. 이 정권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곳곳에서 저의 투쟁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과 박미희가 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 저도 알고 동지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전쟁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동지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희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박미희가 외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고 동지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 전쟁 승리로 이끄는 그날까지 전국 곳곳에 박미희가 있을 거고 이만재가 있을 겁니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네, 언제나처럼 힘찬 연대 말씀해주신 이만재 동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말미에 이제 하신 말씀이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놀랐습니다. 네, 이만재 동지가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일에 여기 양재동에만 국한될 일은 아니죠. 어디 가셔서든 투쟁을 함께 하시고 박미희 동지와 늘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만재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예,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2가 또 정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윤석열 2가 누가 될 여기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동당 당원이고 뭐 당원 아니신 분들도 많지만은 뭐 박미희 동지를 비롯해서 노동당 당원들도 여기 많으십니다. 우리 당의 노동당의 캐치프레이즈는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입니다. 네.
윤석열 다음에 윤석열 2가 집권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던 당이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이선준 동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사회자가 아니라 발언을 하러 여기에 섰습니다. 사실 사회자 역할이 아닌 걸로 박미 동지의 투쟁에 오는 게 생각해보니까 처음이네요. 네, 집회에 오는 건 처음이네요. 앞에 이만재 동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오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동당 서울시당 대표로 발언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진보 사당 다 나와서 발언하고 시간도 촉박해서 이분으로 압축적으로 이제 발언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길게 해도 되겠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그리고 최악의 외교 위기, 평화 위기, 정치 위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가 이런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 자리에 있는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이 위기에서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자본가의 이익을 비호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노동자를 때려잡고 정당한 집회 시위에 헌법상의 자유를 때려잡는 게, 탄압하는 게 그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그가 비호하는 이런 재벌 자본가 세력, 그리고 자본가 세력의 비호를 받고 후원을 받는 윤석열 정부, 이 끈끈한 윤착관계, 이 동맹관계와 그에 맞서서 이 노동자 민중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체제 전환을 위해서 맞서고 있는 이만재 동지의 말씀처럼 전쟁입니다. 저는 이 박미 동지의 투쟁이, 이 박미 동지와 이 악독한 극악무도한 현대 자본가의 이 싸움이, 이 전선이 그 전선의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이 현대 자본가 그 용역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경찰과 구청이라는 이 공권력이 그 구도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의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 사회 모두의 이 노동자 민중 모두의 투쟁이고, 박미 동지의 승리는 이 노동자 민중, 노동자 계급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이 극악무도하고 혐오스러운 이 정권이 현대 재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자. 이 현대 재벌도 그리고 구청과 경찰서도 이 대놓고 마음 놓고 박미 동지를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더욱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내고 승리를 쟁취해낼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노동당 서울시당도 우리 모두 다 박미 동지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믿습니다. 투쟁! 네. 네, 정순교 동지가 그러더라고요. 사회해 보실 때보다 말씀 더 잘하신다고. 네.
이 마이크로 악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소리가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목소리를 그렇게 안 먹혀요.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작아 큰 소리를 못 내는데 가끔 스피커를 먹을 정도로 아주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그죠? 서초구청도 그렇고 서초경찰서도 그렇고 현대 재벌을 비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왜 그들이 현대를 비호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자본주의 국가니까 자본가가 최고잖아요. 예, 자본주의 국가의 구청이든 경찰서든 자본가를 비호하는 게 맞죠. 예, 자본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뀝니다. 노동당은 그래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예,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설 때야만이 노동자가 빼앗긴 것을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는 세상이죠. 네. 이제 네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것이 잘 없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발언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조이 동지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조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예, 저도 다른 연대자분들처럼 술술술 안 보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긴장하면 이야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급하게 좀 적었습니다. 천막 침탈 이후에 솔직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값없이 온몸과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그리고 현대 재벌과 싸움을 이어오고 계신 박미 동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10년을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 그리고 알박기 집회 쪽과 싸우느라고 그 위에서 조종하는 현대 재벌과의 싸움까지 할 힘이 없으셨을 텐데, 이제는 박미 동지 진정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재벌 다 아시죠? 나라도 좌지우지하는 악질 독점 자본. 그래서 이 싸움은 더 외롭고 독합니다. 하지만 박미 동지는 물러서지도 그리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10년 타협할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저는 박미 동지의 투쟁이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했죠. 하지만 이 싸움은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승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현대 재벌에 맞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싸움에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를 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박미 동지는 진정 승리할 때까지 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쟁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독점 자본과 싸우고 있는 박미 동지가 이 양재동에 버티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17반 반묵차 유희 동지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제가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단어 함께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승리한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조이 동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적으셨군요. 이 집회 시작한 지 지금 30여 분 지났나 싶은데 그새 글을 적으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끝까지 연대할 때만이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투쟁의 중심 박미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유별스럽게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 사실은 눈에 다 보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초구청에서는 인권위가
긴급으로 경고를 하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인권위 결정은 여러 번 났지만 긴급 구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도 저에게 6월 15일 저희 집회장 침탈하는 날, 침탈하는 거 맞습니다. 불법적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0일 내로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집회 물품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우리는 서초구청에서 구청장을 굳이 만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90일 내로 행정소송하라. 참 말이 좋습니다. 행정법원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현대도 서초구고 서초구청도 서초구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줄까요? 저도 전에 한 번쯤 행정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됐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우린데 뻔한 결론을 가지고 우회석으로 법을 가지고 저희를 농락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 가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서초구청에 갔을 때 한 놈이라도 집회 물품 반환 청구하세요. 그런 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나가세요. 자, 경고 세 차례 하고 듣질 않으면 연행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왜 서초구청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반환 청구하면 돌려줄 수 있다는 왜 이런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녹화를 안 했다면 자기들이 했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도로행정과 과장 앞으로 왔을 때 자, 90일 내로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긴급하게 해결해준 인권위에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좀 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물품을 서초구청에서 받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 알바끼들이 이미 몇십 분의 물건을 가지고 올 거다. 당연히 알고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서초경찰서 알바끼 집회가 집회 1순위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리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싸움을 하겠죠. 112에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저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면 본인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명찰은 정보관인데 와서 자, 자리 조율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뒤편으로 안 보이는 데로 가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안 보이는 데로 가서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안 들을 거고 말 같지도 않다 하면서 다시 싸울 겁니다. 또 정보과장 오겠죠. 저희들 보고 선순이라서 어쩔 수 없다. 뒤로 물러나라. 저기 가면은 얘들이 1순위가 양보한다고 하니 저 뒤로 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코트라 앞으로 가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곳은 1순위가 양보한다고 하니 코트라 앞으로 가라. 사실 미친 개소리죠. 저 처음에 집회하러 와서 코트라 앞에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코트라 앞에 제가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뭔 짓 하지? 아 내가 지금 나무 건물 앞에서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워서 본사 앞으로 갔습니다. 현대차 알바끼 집회 정말 유명합니다. 대법 판결 나도 소용없고 인권위 결정 두 번 나도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싸움판이 벌어지겠죠. 이 싸움판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서초경찰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알바끼 집회가 아니라는 것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현대니까 재벌의 똥개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곳으로 저희들을 밀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것 같으면 현대차 앞에서 하루도 집회 못했을 겁니다. 이 악랄한 자본, 그 밑에 있는 용역들, 아니 용역 깡패들, 그리고 알바들, 저걸 집회라고 인정하는 곳은 서초경찰서뿐입니다. 그것도 정보과 형사과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현대차 알바기 집회가 집회인가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집회 아니죠. 집회 아닌 줄 그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경찰서 정보과 과장은 당연히 얘들이 1순위입니다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계속 집회시고 내주고 있으니까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보스럽고 멍청합니다. 앞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싸움을 해야 하고 또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벌려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회 물품을 드러낸 날 저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녹지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행정 참 이해할 수 없고 우스운 꼴로 보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서초구청 가로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기 차 있습니다.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 집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고 난 이후에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또 재벌회사가 모여서 많은 방법을 논의하고 대책을 이미 세워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음 주 집회는 여기 다시 예전에 우리 스피커가 차려지고 동지들이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은 보장해 드립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동지들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끝나는 날까지 동지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어깨동무해 나갈 때 이 문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함께 투쟁! 네, 박민희 동지께서 희망적인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네,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박차고 이제 올라설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 기대를 가슴에 품고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분씩 더 모시고 손잡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업가를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